63쪽에 458번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면요. 그림이 하나 나와가지고, 꽃밭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대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하나가 있는데, 넓이가 400이랍니다. 요거 넓이가 400이라고 돼 있고, 요 앞쪽에 길이가 10짜리인 문을 설치하겠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인데요. 문을 하나 설치를 한대. 울타리를 이제 나머지, 여기 문 제외하고 요 나머지에다가는 울타리를 만들 건데, 그 울타리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울타리 안에 있는 저 꽃밭의 넓이가 나왔으니까 울타리의 길이를 하나씩 써보시면 요 가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세로 길이를 y라고 하고요. 그러면 저 꽃밭에 해당하는 넓이는 xy가 될 거니까 넓이는 400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써져 있고, 이 상태에서 울타리의 둘레의 길이가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울타리의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좀 써보면 여기 x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y고요. 얘도 당연히 y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요 길이가 중요한 건데, 요 전체 길이 x에서 10만 빼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울타리의 둘레의 길이. 울타리의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2개에다가 y 2개 더하고 나서 10만 빼주면 되는 것 같아요. y 2개, x 2개에서 10은 한번 빼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울타리의 둘레의 길이가 써지는데, 울타리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울타리의 길이의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곧바로 이제 산술기하 쓸 거예요.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 xy가 나왔으니까 저 마이너스 10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여기 부분만 먼저 산술기하를 쓰시면 2x 플러스 2y 같은 경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하고 나서 쟤네 둘이 곱셈하면 4xy 이렇게 써지지. 그 다음에 이 루트 안이 뭐라고 쓰여지냐면 2 루트 하고 나서 4에다가 400 곱하는 거니까 1600. 근호 밖으로 나가면 40이고요. 40에다가 2 곱해주면 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크거나 같다. 얘는 80보다 크거나 같은데 뒤에 10이 빠져야 되니까 저 전체 울타리 길이의 최소값은 70이 되겠네요. 80에서 10 한번 빼줘야 되니까요. 이런 식의 산술기하 문제고, 459번 문제 역시도 문제가 이제 대놓고 산술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 같은 경우는 먼저 전개부터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만들어지고 싶대. 그럼 이거 전개부터 먼저 하셔야 되죠. 저대로 놓고 푸시면 안 됩니다. 전개하면 a제곱에다가 4에다가 1에다가 a제곱분의 4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를 먼저 쓰시고 나머지 나와 있는 상수는 5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산술기하 써보시면 쟤네 둘이 더한 거는, 얘네 둘이 덧셈을 하신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쟤네 둘이 곱셈 하신 거, 얘네 둘이 곱하면 그냥 4니까 는 4 정리하면 요거의 최소값은 4가 되고 5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9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의 최소값이 4인데 거기에 5를 더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상수 k 같은 경우는 9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k의 최대값은 당연히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으신 문제,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이제 460번이죠. 460번의 문제 보시면 전체 집합이 정수라고 깔려 있어요. 전체 집합이 정수라고 깔려 있으니까 정수 말고 다른 숫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야. 요 문제에 한해서는 정수만 다룹니다. 이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P라고 하는 게 2차 부등식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형식으로 쓰여 있어. 조건 P이고 not Q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합 P이고 not Q래요. 집합으로 써달라 그랬으니까 저거 이제 집합구조로 갖다가 바꾸시면 얘를 집합구조로 바꾸면 P이고 그리고니까 교집합이고 Q의 여집합이겠지. not Q니까 P교집합 Q의 여집합을 찾아달라는 얘기고
저거 이제 좀 자동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P 차집합 Q.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로바로 되셔야 되지. P에 있는 것 중에 Q에 있는 거 제거해 주세요. 이 얘기야. P를 한번 풀어보시면 저 P 같은 경우는 x-1에다가 x-8에다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리시지.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는 게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까지 다 갖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분명히 뭐만 다룬다? 정수만 다룬다. Q는 방정식이니까 더 빨리 풀 수 있겠네. 그냥 방정식 띡 풀면 되죠. 그냥 Q 정리하면 X는 1 하고 뭐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1하고 3밖에 없는 거지. P에서 Q를 차집합을 하랍니다. P에서 Q를 차집합하면 1하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네. 그러면 2, 4, 5, 6, 7, 8 요거 다 6개. 요 6개 더해달란 얘기겠네. 그냥 뭐 덧셈 해주시면 되죠. 더해갖고 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1번. x 플러스 3은 a보다 크대요.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3이 a보다 크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 잘 읽으셔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 명제의 여기참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 요 명제의 여기참이랍니다. 그러면 저 명제의 역 갖다가 써주시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3이 a보다 크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 x가 a-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셔야 된대. 항상 수직선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의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a-3은 당연히 이쪽에 있으셔야 되겠지. a-3이 이쪽에 있어야 얘를 이렇게 완전히 포함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3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5보다 a-3의 위치는 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 풀 때 이제 등호가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 이걸 빠르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꼼꼼하게 하면서 저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금방 하게 되는 거예요. a-3이 이제 기본적으로 5보다 작은 쪽에 이쪽에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같아지면 요 하얀색 안에는 5가 있는데 요 노란색 안에는 5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흰색이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5가 있고 얘는 5가 없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완전히 들어가려면 흰색이 노란색 안에 완전히 들어가려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정리하면 a는 8보다 그냥 작다라고 써지겠네. 범위를 그냥 써달라 그랬으니까 a가 8보다 작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아래 문제 가시면 462번. 462번. 두 조건 PQ. 또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 나와 있죠. x-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Q 같은 경우는 2차 부등식의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그냥 둘이 같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P가 Q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Q가 P 안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둘이 같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부등식은 이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저거 이제 작다니까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절대값 씌워진 부등식. 그럼 얘는 당연히 사이값으로 쓰여져.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양변에 2 갖다가 더해주시면 5가 되고 2 갖다가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그러면 요 P를 갖다가 풀면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입니다 라고 풀리죠. 근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얘네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요 해가 요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지. 그럼 요 2차 부등식을 풀어도 얘처럼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얘처럼 풀리려면 그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죠.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사이값으로 풀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여기에서 5 한 다음에 작거나 같다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값으로 풀리게 되는 거지. 이 해를 2차 부등식의 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결과가 뭐랑 같으면 된다? 얘랑 같으면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 다음에 463번인데요. 46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약수 관계 관련된 건데 463번 거기에 쓰여 있는 게 n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an은 뭐가 된다? n의 양의 약수가 된다. n의 양의 약수를 an이라고 할 건데 p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x라고 하는 애가 a8의 원소래. 그 다음에 q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x라고 하는 게 ak라고 돼 있죠? ak의 원소래. 이렇게 되는 관계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자연수 K의 뭘 구해라? K의 최소값.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P가 Q이기 위한 뭐라고 쓰여있어? 필요 조건. 충분이 아니라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겠죠. 최대 최소 한 번씩 구해보래요. 그리고 이제 뭐 K는 8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복잡해 보이는데 길이만 길고요. 그냥 단순해요. 문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건 P에 뭐라고 쓰여 있냐? X는 A8의 원소랍니다. 근데 A8이라고 하는 게 8의 약수잖아. 그러니까 X가 8의 약수의 원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집합 P 같은 경우는 조건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P는 8의 약수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지. 1, 2, 4, 8. 8의 약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얘가 Q 안에 들어가야 되죠. Q라는 집합 안에 이제 이게 속해야 되는데 요 Q에는 뭐가 써져 있게 됐냐면 X인데 그 X가 K의 양의 약수죠. X바 X는 K의 양의 약수. 8의 약수를 모조리 포함하고 있는 K의 약수. 어떤 K의 약수를 쫙 갖다가 썼는데 그 안에 8의 약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다 들어가 있으려면 자연수 K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건데 K가 8이면 되죠. 우선 K가 8이면 되지. 8의 약수는 8의 약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K에 8을 쓰고 싶은데 8이 안 된대. 8이 안 된다 그래서 8보다 더 큰 숫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8보다 더 큰 숫자. K의 약수 안에 8의 약수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럼 당연히 K는 뭐부터 시작한다? 16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8의 배수를 써야 되는 거죠, 결국. 8의 배수라고 이렇게 쓰여질 때, 8의 배수라고 쓰여질 때, 이 8의 배수들 안에는 8의 약수가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저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래서 K값으로 가능한 거는 8을 제외한 8의 배수들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자연수 K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연수 K의 최소값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는 1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됐어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거꾸로 이제 P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Q가 이제 지금 8의 약수잖아요. 아니 8이란다. K의 약수잖아요. K의 약수. K의 약수가 어디 들어가야 된다? K의 약수가 거꾸로 8의 약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1, 2, 4, 8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얘가 요 1, 2, 4, 8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떤 수의 약수가 여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거냐 이거잖아. 어떤 수의 약수가 여기 안에 쓰여질 수 있냐. 그럼 후보들이 있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게 1의 약수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럼 1도 가능하고 2의 약수 1, 2 여기 있잖아. 다 2도 가능하고 또 3은 안 되죠. 3 때문에. 그 다음에 4도 가능한 거 알겠지? 4의 약수면 1, 2, 4니까 여기 다 들어가지. 그 다음에 5도 안 되고 5가 없으니까 6도 안 되죠. 6에는 3도 있으니까 7 다 안 되고 그냥 8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K는 8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K는 8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B라고 하라 그랬고 B는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K 중에 제일 큰 건 4겠죠. 저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더하기 B니까요. A 더하기 B는 20이겠네요. 20. 그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 문제가요. 464번.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루트 34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 단원, 이 단원 이름이 지금 명제하고 있는 거죠. 그 명제 안에서 특별히 이제 저 단원 이름을 소단원으로 절대부등식이라고 배우거든요. 대단원 명제 안에서 소단원으로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저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절대부등식에서 배우는 내용은 1번 절대부등식의 정의, 뭐가 절대부등식이냐. 그 다음에 2번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고 그 두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그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그냥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좀 외우라고 그러셨어요. 산술기하 평균에 해당하는 게 절대부등식으로 하나 등장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등장을 하게 되지. 근데 이제 이 책을 보시면 기본적인 책일수록 쪽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책일수록 이쪽에 이제 비중이 많이 맞춰져 있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여져 있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였죠.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은데 요 제일 마지막 문제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좀 그 앞에서 산술기하 관련된 문제 설명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 무슨 느낌이 들 만큼 좀 심하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짜맞춰가지고 막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맞춰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심하게 짜맞춰서 문제를 푸는데 산술기하 뿐만 아니라 코시-슈바르츠 역시도 좀 그렇게 좀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이 강제로 모양 짜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서 코시-슈바르츠에다가 모양 짜맞추는 문제도 나와요. 지금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머릿속에서 외우고 계셔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a, b, x, y가 실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실수라는 전제 하에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하시고 x제곱에다가 y제곱을 갖다 더해갖고 곱한 게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이게 얼추 보기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모양이 이제 맞춰지게 나와 있어요. 이거의 최소값 구해달라 그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갖다가 살리시면 되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가 쓰실 건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힌트가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가 주어졌기 때문에 걔를 여기다가 쓸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x 더하기 5분의 1y라고 쓸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 a, b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눈에 보일 거야. 여기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건데 ax 곱한 게 ax고 by 곱한 게 by니까 여기 이제 x 있고 3분의 1x니까 여기에 3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 알겠죠? 3분의 1 x 써져 있고 5분의 1 y니까 여기는 5분의 1의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정리. 저기 있는 저식들을 쫙 갖다가 연결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3분의 1의 제곱에다가 5분의 1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이렇게 곱해주면 크거나 같다 3분의 1x 더하기 5분의 1y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에요. 여기 계산해보시면 몇이야? 9분의 1 더하기 25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우리가 풀고 싶은 애고요. 얘가 루트 34라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그냥 34. 여기 갖다가 통분해 주시면 9랑 25 통분하면 225고요. 분자에 여기 분자에 25 올라가야 되고 여기 분자에 9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렇게 써져 있는 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애가요. 이게 어차피 34라서 양변 34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225 곱해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5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요거의 최소값은 225가 되시겠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 해당하는 뒤쪽에 마무리 실전 문제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끝까지 다 이제 문제를 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